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던 부여 청양 지역이 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금 때문에 원상복구는커녕 당장 생활도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 부여 은산면의 한 주택. 산사태로 작은 방과 창고가 무너져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지만 지급된 지원금은 800만 원. 주택 반파만 인정됐기 때문인데 원상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택도 없다고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1억은 가져야 하지 않나. 여기 손해본 건 말고 복구만 하는데 임시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하고 이제 차츰해야죠. 인근의 또 다른 80대 이재민은 한 달 넘게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과 자식들의 지원까지 합해 2억여 원을 들여 6년 전 새로 지은 집이 수해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금은 1,600만 원뿐. 이동식 임시주택을 마련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집을 담보로 노후 자금을 충당하려던 꿈도, 자식들이 놀러 올 때 방 한 칸 내주려던 꿈도 사라졌습니다. 이동주택 거기라도 사는 게 꿈이죠. 뭐 대가 거기라도 살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거 아니면 뭐 할 재간이 없어요. 지난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부여와 청양에는 86억여 원이 지원됐지만 복구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집 전체가 부서지면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 지원이 전부입니다. 26년 전인 1996년 제정된 재고등의 규정상 사유시설 복구 금액에 따른 것이어서 물가나 건축비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탓입니다. 주택의 규모, 연식, 그리고 가격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서 세분화해서 피해 보상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보상 비율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게 턱없이 낮으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피해가 반복되는 시군들은 또 특별 재난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유지는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충남도 등 광역단체에 직접 지원 조례도 마련하고 실제 복구비의 50%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제14호 태풍 남마돌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둔산동에서 강풍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는 등 지역에서 3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태풍 남마돌이 지나갔지만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서해상에도 5m 안팎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진 성문면 주민들이 현대제철이 공터에 보관했던 20여만 톤의 슬래그에서 강한 염기성 침출수가 흘러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중화 작업을 벌여 피해를 줄이는 한편 문제가 됐던 슬래그를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피해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경지 주변 농배수로입니다. 인근 내수면으로도 흘러들어가는 물길인데 마치 석회가루를 풀어놓은 듯합니다. 주민들은 이 뿌연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같은 종자입니다. 같은 종자고 요거는 지금 침출수에 한번 침수했던 배예요. 이게 다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이게 보시면은 색깔이 틀리잖아요. 당진시가 측정한 결과 이 물의 pH 농도는 12.5 이상으로 강한 염기성이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성문 방조전에 사고가 엄청 많았었는데 4, 5년 전부터 줄기 시작해서 작년 올로 이제 전멸을 한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강한 염기성 침출수 문제가 불거진 건 현대제철이 인근 공터에 두꺼운 강판인 슬라브 보관을 위해 슬래그 골재를 복토한 이유입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까지 2달 정도 슬래그 20여만 톤을 이곳에 보관해왔는데 최근 자주 비가 내리면서 석회 성분이 포함된 침출수가 흘러나온 겁니다. 당진시는 우선 현대제철에 수질오염 방제 조치를 명령하는 한편
환경부에도 관련 규정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슬래그와 관련돼서는 재활용 지침상에 pH와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환경부에 이런 pH와 관련된 규정이라든가 좀 기존 규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대제철은 배수로를 확장하고 오염 저감 시설을 거쳐 빗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수동으로 이뤄지는 중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슬래그를 전량 회수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피해 조사 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도가 천안과 공주, 논산 세 곳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에서 7월 천안과 공주 주택 가격이 각각 0.27%와 0.13% 하락하는 등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밑돌았고 당시 이 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도 5대 1을 넘지 않는 등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020년 말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이들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지역 경기도 침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의 유일한 항구인 남당항은 썰물때가 되면 앞바다가 펄로 뒤덮여 선박의 출입이 불가능한데요. 다음 달부터 남당항 앞바다에 쌓인 흙을 걷어내는 공사가 시작돼 항구가 제 기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홍성 남당항. 항구 앞바다가 푸른 물결 대신 펄로 가득합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남당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하지만 터미널 앞바다에는 여객선이 접안하기 힘들 정도로 펄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남당항은 8년 전 1km 길이의 방파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항구 안쪽에 흙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2시간씩 간조대가 돼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방파제 안쪽으로 선박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죽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방파제 바깥에 있는 외항까지 나가야 탈 수 있고 태풍이 와도 배를 대피시킬 곳이 없습니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도 신선도를 제대로 유지가 잘 안 돼요. 바람을 불어도 내항에 들어와서 간신히 피신했다가 또 밖으로 내놔야 되고. 홍성군이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 다음 달부터 남당항 내항에 쌓여 있는 흙을 파냅니다. 1년 남짓한 공사 기간을 거치면 남당항 내항에 선박이 자유롭게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군은 나아가 남당항 주변에 해양공원과 광장을 조성해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남당항은 먹거리를 포함해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추는 사계절 휴양 관광지로 만들어내서 홍성군은 또 남당항이 제 기능을 되찾아 관광과 여객, 어업이 모두 활발해지면 서해를 대표하는 다기능 항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섬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적자 항로 여객선사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섬인 해상교통 편의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가 적자 항로 운항 여객선사에 항로당 최대 3년까지 운항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천항과 안면도를 잇는 국도 77호선이 지난해 말 완전 개통되면서 여객선사들이 경영수지 악화를 이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물건을 많이 살 것처럼 시장 상인을 속여 현금만 챙겨 달아난 소액 사기 사건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50대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만 10곳이 넘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와 젓갈 200만 원어치를 주문합니다. 당장 돈이 없다며 계좌번호를 받은 뒤 택시비를 주면 함께 입금하겠다며 4만 원을 챙겨갔습니다. 어려운 상인들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업소에 자기가 팔아주고 싶어서 왔다. 그게 한 20-30분 내에 말이 얼마나 말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이 여성은 석 달 뒤 또 다른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수십만 원어치 단체 예약을 한 뒤 지갑을 차에 둔 채 수리를 맡겨 택시비가 없다며 계좌이체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준 전화번호도 회사도 가짜였습니다. 전화를 해봤어요. 114로. 그랬더니 이런 데가 없대요. 이거 사기다. 사기. 이거 다음 주문해놓고 어떡하냐고 막. 경찰에 붙잡힌 50대 여성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대전 지역 옷가게와 식당 10여 곳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시장 상인의 돈을 뜯어왔습니다. 드러난 피해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이지만 거짓 주문으로 인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해 규모는 훨씬 큽니다. 소액이고 피해자의 과실 등이라고 판단하고 신고를 안 했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신고가 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은 대량 주문을 하더라도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현금과 물품을 건네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지난 주말 청양의 한 돼지 축사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축사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청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장 공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농도 200ppm이 넘는 황화수소를 확인했다며 사고가 난 시점을 감안하면 당시 농도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황화수소는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무색기체로 500 내지 700ppm을 30분 정도 흡입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농장주의 작업 지시 내용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 대규모 감원에 반대하며 관리규약 개정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대전 아파트 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과 입주민들은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의 대량 감원을 중단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미 수차례 부결된 경비원 회의만을 관리규약 개정안에 끼워 넣고 꼼수로 주민투표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종시가 산하 8개 공기업과 출자 기관에 대한 혁신에 나섭니다. 혁신 추진단을 구성한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산하 공기업과 출자 기관에 대한 사업 성과 분석을 통해 비효율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 내 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기관별 혁신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 6개 3생활권에 오는 2024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지상 7층 4개 동 400여 가구 규모로 모듈러 통합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외벽체와 창호 등 자재와 부품의 70에서 80%를 공장에서 부품 형태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볼리비아 고위 공무원들이 4박 5일 일정으로 대전을 찾아 스마트시티 정책 견학 등 연수에 나섰습니다. 볼리비아는 최근 LH와 공동으로 산타크루즈 스마트시티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는 해당 사업에 지역 기업들의 진출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